여러분, 북한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맺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는데 그 동맹을 우리가 군사 동맹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다시 말해서 스위프트 코드에서 퇴출됐죠. 여러분, 이 스위프트 코드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주고받을 때 계좌번호로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좌번호 보낼 때, 그 계좌번호 보낼 때 앞에 은행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행 코드가 있는데 그 은행 코드가 우리는 쓰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언제 스위프트 코드를 느끼냐면, 저는 씁니다. 저는 확 느껴요. 왜냐면요, 제가 유튜브 예를 들어 구글, 알파벳,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로부터 제가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회사 이 돈 받는 계좌를 올릴 때 앞에다가 이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를 올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은행 스위프트 코드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은 저한테 돈 쏩니다. 지금 러시아는 어떤 사태냐면, 러시아에 있는 모든 개인과 모든 법인이 스위프트 코드를 퇴출당했어요. 그러니까 서방이 어떤 데도 러시아한테 송금과 출금을 못해요. 계좌번호가 깡통이 된 거라고요. 서방과의 거래에서. 스위프트 코드가, 그럼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있죠? 010 있잖아요. 이 010 떼버리면, 그러면 전화번호로만 눌러가지고 전화통화가 안 되잖아요. 상호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게 러시아가 그 꼴난 거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말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체계, 이게 지금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푸틴이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푸틴 명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이름으로 노동신문에 기고를 하는 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이 이제 상호죠. 상호 결정 체계를 발전시키고, 다시 말해서 스위프트가 박탈당한 너하고 나 사이에 우리끼리 하는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무역 결제 체계를 독자적으로 만든다는 건데, 이게 중국도 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도. 박물기도님 감사하고요. 응구슬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중국도 발작을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돼서 뭐를 거래한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이건요, 루브라 결제인데요. 루브라 결제 체계,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북한 돈으로 이게 거래되는 건 아니고 루브라 결제 체계로 가는데, 루브라로 뭐죠? 루브라로 포탄을 결제하고, 그 결제받은 루브라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사올 수 있는 거죠. 석유와 기타 등등 원자재, 러시아 시장으로 들어온 모든 물건을 북한이 자유롭게 루브라로 결제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러시아하고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도 발생을 해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역사적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블록경제라고 그래요. 블록경제. 그래서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의 전간기 이런 시대에 보면 각 블록, 그래서 무슨 얼라이언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프랑스, 이탈리아, 요 몇 가지, 스페인 요런 나라들이 이 조금 전에, 그러니까 프랑스 프랑 그거를 또 근본이 이렇게 섞어 놓은 그런 라틴 얼라이언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스타 얼라이언스 비행기 왔다 갔다 하듯이 국제 통화를 어디 중심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얼라이언스들이 생겨요. 그 얼라이언스들, 그래서 그때 라틴 블록, 무슨 파운드 블록, 이렇게 블록, 달러 블록,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 프랑스 시장, 영국 시장, 미국 시장 이런 식으로 다
그 블럭마다의 시장이 전부 다 다르고 그 블럭과 블럭 사이에 오갈 때는 관세로 쳐맞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데 이제 더 하는 건 그 안에서 알아서 돌아가면 물가가 달라도 가격이 달라도 블럭 안에서 돌아가면 다행인데, 그런데 갑자기 독일 블럭에서는 고무가 없다. 근데 니네한테는 안 팔어.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더니 독일이 이 영국한테는 그럼 니네 유리 제품 뭐지? 우린 니네한테 유리 안 팔어. 니네 쌍안경도 못 만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블록 경제. 그러다가 니네 석유 없지? 이건 선 넘네. 고무까지는 참는다. 고무까지는 없으면 인공 고무 만들든 뭐를 하든 참고 어떻게 뭐 돌아 해서 만드는 건 참는데 석유 니네 석유 없지? 석유 안 판다? 이거는 선 넘네. 그럼 전쟁 나는 거거든요. 특정 물자를 이렇게 못 구하면. 그리고 북한에 있는 온갖 물자를 다 조달 못 받는 이렇게 블록케이드에 되어 있는 국가인데 지금 러시아랑 이렇게 거래를 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거래를 트면서 북한이 러시아한테 팔 거는 포탄밖에 없잖아요. 포탄 받고 루브라를 가지고 석유도 오겠지만 주로 이 둘의 교역품은 여러분 뭡니까? 지금 현재로서 군수품이에요. 군수품. 지금 러시아가 김정은으로부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는 북한을 상대로 돼 있었던 모든 금수물자를 다 푼다는 거예요. 북한에게 러시아 시장을 개방을 한다라는 거는 루블라로 구할 수 있는, 러시아 땅에서 루블라로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가 이거예요. 유엔 제재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근데 중국은 왜 이거에 발작하냐? 북한이 무기 체계를 더 발전시키면 안 돼요. 왜냐?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는 북한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쿠바가 적성 국가인 게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쿠바는 친미 국가였다가 반미 국가로 된 거잖아요. 친미 국가였다 반미 국가로 바뀐 거에 대표적인 게 쿠바 그리고 이란 이런 데 아닙니까? 북한이 언제까지 친중 국가이지? 라는 물음표가 있고, 또 하나가 물음표가 있어요. 쟤네가 친중 국가이기는 한가?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는 핵심적인 게 단둥에서 내려가는 석유 파이프라인인데, 어머 이제 얘네가 석유를 우리로부터 조달하지 않고 러시아로부터 조달을 하네. 그리고 북한 애들이 신났다고 군수품 연락에 만들어대네. 그리고 러시아는 얘네들한테 미사일 그거까지 해내. 그리고 중국의 야망이 있었어요. 중국의 야망은 뭐냐면 러시아의 동쪽 시베리아에 자기네들이 먹는다. 시베리아를 러시아 인구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인구 이주하고 뭐하고 하면서 연해주고 보고 러시아를 자기 경제권으로 복속시키고 뭐 이렇게 그 자기네들의 강역을 최대 강역. 언제부터 여기서 유라시아 동쪽은 우리의 나와바리인데 저거 춥다고 냅뒀더니 시베리아도 지네 거라고 그러도 연해주도 우리한테 뺏어가고 이 새끼들 뭐 이러면서 우리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푸틴이 뭐 이거 우리 경제력으로 보나 우리가 사줘야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 막 가지고 둘이 이렇게 군수 물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간다. 아 이거 중국도 원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북러가 루브라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군사 협력을 하고 북한이 러시아의 군수 공장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또 서방에서도 갑자기 리투아니아, 발틱 3국 있잖아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또 하나가 뭐죠? 그런데 제가 이거 어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거기서 갑자기 띠띠띠띠 거기 하나입니까? 네, 하나인데요. K9 자주포 되십니까? 네? 거기 현대로템입니까? 네, K2 전차 급하게 좀 되십니까? 와. 저희는 유럽 동부인데 저희는 진창이 좀 많은데 유럽의 갑바 70톤 넘어가는 전차들은 진창에서 헤맨되는데 K2는 진창에서 안 헤맵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뭐 이게 세상이 지금 이상해. 응? 그래 놓고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자동 군사 개입, 개입 수준의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지금 여기 아직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고, 일단은 푸틴이 가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러 관계, 자동 군사 개입 근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 지금 닥쳤던 게 뭐 보는 거로, 중국 애들이 북한한테 잘못한 거예요. 뭐냐? 너희는 우리가 주는 거나 받아먹고, 그러니까 위안화 경제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주면서 관리만 했었는데, 러시아가 덤퍽 거의 경제적으로 북한이 러시아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루블화 결제를 해서 모든 물건, 루블화로 결제하는 모든 물건을 가는 루블화 결제로 이게 러시아 시장이 북한 시장하고 이렇게 모징이 되는 겁니다. 이 마켓이, 금융과 그 마켓이 모징이 돼버리니까, 어머 저 새끼들, 중국은 러시아도 북한도 위안화 경제권으로 관리하려고 대상이 됐는데 엿을 먹은 거죠. 이니셔티브를 중국이 북중러 3국에서 누가 봐도 중국이 대장이다 이러고 있는데, 북한하고 러시아가 니네가 대장이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둘한테, 중국한테 너의 쫄자가 될 것 같으냐? 우리가 조그만 나라가라도 내가 가오가 얼만데 이게 주체조선이야? 이지랄하고, 조그만 새끼는, 큰 새끼는, 야 니네가 언제부터 형님이야? 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생각해봐. 소비에트 형님, 스탈린 형님, 모택동 동생, 이거는 영원한 거야 이 새끼들아, 이러는 거라고. 그리고 야 우리는 우크라이나로 밀고 갔는데 니네는 태반 못 가지? 우리는 우리의 그 키예프 공국, 우리의 역사의 본류를 찾아서 우리는 땡큐 밀고 갔는데, 봤냐? 유럽의 새끼들 다 쫄아가지고 군대도 못 파견하고 돈만 찔끔찔끔 우크라이나 보내는 거? 니들은 뭐니? 대만 가봐, 뭐 이런 거거든. 야 경제권 하지 마라, 예술이다. 지금 상황이 격동입니다. 그러니까 북중러가 셋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머징을 하고 군수 산업을 어떻게 돌릴지에 대해서 지금 조율이죠. 이 조율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군수 산업이 돌아가고, 군수 생산량, 포탄 생산량, 기타 등등 전쟁을 준비하는 세 나라의 생산 능력, 이제 여러분 GDP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닌 걸로 가는 거죠. 제가 권동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정말 부담스럽긴 한데, 저분 대한민국 그 밀덕계 신화 같은 존재시거든요. 지금 전쟁 준비 군수 산업 체제에 기본적으로 북중러 3국의 역할 분담 및 총 규모, 그리고 수행해야 될 전쟁 방식, 이런 것들에 이게 지금 제한전이 되기 때문에, 대만에서건 유럽에서건 지금 핵무기 못 써, 고급무기 못 써, 제한전 해갔더니 결국은 150mm, 155mm와 그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뭐 재래전하고 참호 그렇게 파고 있고 뭐 이런 식의 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얘네들이 사이즈를 재고 있고 삼국관계 이런 걸 재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자동 군사 개입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이런데 이제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러시아가 평화 저해선 안 됩니다라고 외교부 장관님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경고성 메시지가 당신들이 그렇게 북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도 당신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요 정도인데, 그래도 저는 러시아하고 단교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외교 관계는 유지한 상태에서 경제적 관계에서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완전히 끈을, 우리가 러시아하고 왼수 짓는 것까지는 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상대로 참 말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지금 하는데, 선 넘지 마라. 우리가 러시아 상대로 선 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 선 넘지 말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에서 정보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웃겨요. 중국은 여러분 모든 이런 입장을 할 때 이제 환구일보가 출동을 해줘야 돼. 그 국제 뉴스잖아요. 인민일보가 아니라 환구일보가 출동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에브리바디 셧다. 입을 묶고 있어요. 중국이 이거에 대한 논평, 환영 논평도 반대 논평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쟤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중국이 아니죠. 중국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관영 매체로는 못하고 민영 매체, 형식적으로 민영 매체지. 중국에서 민영 매체가 어디 있어? 차이신이라는 민영 매체를 통해서 이번 방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수준의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까? 걱정스럽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셧아웃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영 매체들은 입을 닫고 환구일보 그리고 인민일보가 입을 닫고 있는 와중에 차이신이라는 데서 요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입장을 밝히긴 밝히는데 대단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 중국이 태세전환 중국이 태세전환 우리나라하고 야 대화 좀 할까? 이런 태세전환, 중국의 발빠른 태세전환,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외교안보 대화로 북중러 협력, 우리도 이제 여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우리나라와 그 한중 외교안보를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하고의 대화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경고하고 뭐 이러는 와중에도 중국이 되게 온화하게 우리나라한테 안보 대화 좀 하자.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러브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래전 능력 수행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나라입니다. 자,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최상의 시나리오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세계 평화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유재일 저 새끼 나쁜 새끼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차피 세상에 지랄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지랄이 안 나고 딴 데서 지랄이 나고 대한민국의 군수산업만 팡팡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한테 최고로 좋은 상황이다. 우리한테는 지랄하면 안 되고 우리한테 지랄하는 건 노노노 하고 지금 만약에 전 세계에서 지랄이 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군수산업이 아주 팡팡 돌아가는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주 요거 관련돼서 재밌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매체들보다는 훨씬 더 또 확실히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확실한 뒤 중국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석유와 탄약을 주고받는 정도는 그래 그것까지만 해도 자기네들의 이니셔티브를 잃어가는 거, 북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러시아한테 넘겨주는 그 쓴 게 있는 거, 러시아가 중국을 이제 북한의 새끼도 우리 말 안 듣겠네, 아하,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둘이 그러는데 그거는 괜찮아.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러시아가 북한에다 미사일 첨단 기술을 제공하면 그거는 안 된다. 러시아야. 니네 155mm 탄약이 아무리 궁하고 재래식 뭐 이런 방사포가 중에도 그래도 첨단 기술 제공하면 안 된다. 북한 쟤들한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러시아는 뭐해? 평양하고 북경하고 베이징하고 가깝니? 우리는 모스크바 알아서 모르겠다. 우리는 모스크바 알아서 모르겠는데 둘이 가깝게 베이징하고 평양은 가까우니만큼 가깝게 지내라. 응? 아유 좋네. 둘 다 서로 그냥 거의 목에다가 칼 들고 친하게 지내는 둘이 되렴. 그래야 너희가 우리를 찾지.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이 베이징하고 평양이 서로 웃으면서 목에 칼 때려 맞는 게 그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상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친구가 없어. 진정한 설린 의식이나 이런 게 없어. 자, 이게 지금 러시아와 푸틴이 만나는 상황에서 그 둘이 동맹을 한다네? 경제도 통합한다네? 와, 스펙타클한 얘기인데요. 우리한테도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대격변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요번 대선 한국 정치에도 미국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미국도 한국의 정치에 개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